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후반기를 시작하는 라운드 8라운드 3경기 보내드립니다.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반기를 4승 3패로 마친 킥스와 한국물가정보의 대결인데요. 중상위권의 팀들의 대결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가 아주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네, 단순히 1승이 아닙니다. 라이벌 3, 4위를 다투는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네. 이 한 판의 가치는 평소보다 거의 2배 이상 그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 두 팀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기에서는 한국물가정보가 킥스를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후반기에서는 어떨까요? 오더 어떻게 나왔는지 현재 순위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이 후반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7승 1패 1위로 달려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4승 3패, 현재 3위와 4위의 랭크가 되어 있는 두 팀의 만남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정관장 황진환이 4승 4패로 바짝 쫓아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3등, 4등 킥스와 한국물가정보팀은 지금 오늘 경기를 패배한다면 턱밑같이까지 지금 추격을 당하는 상황이 되겠죠. 네, 또 승리를 거둔다면 BGF 자리도 노려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8라운드 3경기의 오더입니다. 먼저 일국 장고대국 백홍석, 박하민 선수가 만났네요. 네, 2018년 KB리그의 스타죠. 박하민 선수가 장고대국에 나오면서 지금 킥스의 돌주먹 백홍 선수와 상대한단 말입니다. 이 두 명의 그 대결이 이기는 선수가 팀 승리를 가져가는 네. 그런 좀 중요한 판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세를 쥐고 있는 한 판이군요. 네. 이국 정말 화려한 대진이 만들어졌습니다. 윤준상, 강동윤, 이지명들의 대결이에요. 네, 윤준상 선수가 사실 강도현 선수에게 처음에는 좀 상대전적으로 앞섰는데 2010년부터 지금 9연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사실 윤준상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악몽 같은 그런 시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연패의 사슬을 오늘 반드시 좀 끊고 싶을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시고요. 자, 3국은 오지명과 주장의 대결이지만 상대 전적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동안 3번 만난 홍기표 선수가 오히려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작년 2017 시즌에서도 이제 바둑리그에서 만나서 또 승리한 바 있기 때문에 상대가 주장 신민준 선수지만 홍기표 선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국은 전반기에 이어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강승민, 안정기 선수의 대결이네요. 네, 전반기 때 이제 안정기 선수가 이제 퓨처스 리거인데 좀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강승민 선수와의 그 대진이 완성이 됐는데 좀 아쉽게 패하면서 좀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리턴 매치만큼은 꼭 이기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 좀 3대 0으로 밀려있는 만큼 좀 부담스러운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대국은 첫 대결입니다. 김지석, 박건호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박건호 선수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4연패 후 지금 2연승을 거두면서 한국물가정보팀의 지금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 그 좋은 흐름에서 만난 그 상대가 김지석 선수예요. 그만큼 김지석 선수를 만약에 꺾어낸다면 박건호 선수의 그 흐름, 기세는 더욱더 증폭이 될 것이고요. 네. 킥스 입장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그런 한 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기에서는 이지명 선수들이 양팀 모두 부재 중이었었는데 그런데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더 재밌는 대진이 짜여졌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킥스가 조금 더 잘 짜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1국과 3국, 4국이 상대 전적이 우세하고요. 또 5국은 또 김지석 선수가 출격하기 때문에 킥스가 조금은 유리한 그런 대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과연 8라운드 3경기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8라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킥스, 한국물가정보 킥스의 대결. 상위권으로 올라가느냐, 중위권 싸움에 빠져드느냐. 오늘 경기 이후에 양팀의 희비가 엇갈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일국 장고대국입니다. 삼지명 백홍석 그리고 오지명 박하민 선수의 대결.
네, 박하민 선수 정말 올해 대단한 성적을 거둬주고 있죠. 김지석, 이세돌, 박정환 주장만 3번 이겼고요. 네. 그 외에 또 설현준, 박민규 선수까지 이겨내면서 5승 2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장고에서 박정환 선수를 잡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다시 한번 장고 대국에 출격을 했고요. 삼국 속기 대국은 홍기표, 신민준 선수의 대국입니다. 신민주 선수가 사실 올해 스타트는 상당히 좋았어요. 3연승으로 아주 산뜻한 스타트를 거뒀는데 그 이후에 지금 4연패 중이란 말이죠. 개인적으로도 이 연패 사슬을 그리고 홍기표 선수에게 3연패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끊어내고 싶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빅매치 강동윤, 윤준상 선수의 지명 맞대결인데요. 네, 근데 참 이상하리만큼 윤준 선수가 좀 승운이 없었어요. 강두현 선수에게 현재 9연패를 당하면서 정말 자칫하면은 완전 천적 관계가 될 그런 상황에 처했거든요. 네. 그러나 윤준 선수는 뭐 그런 거 크게 따지는 선수가 아니라서 오늘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국에 임할 겁니다. 이한판이다라는 생각이 강할 텐데요. 자, 강동윤 선수와 함께 윤준상 선수도 올 시즌 4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박팀의 이지명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중상위권에 지금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89년생) 강동윤, (87년생) 윤준상. 정말 이 나이대에 내로라 하는 기사들이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덧 이제 30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20대 초반부터 그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외모는 뭐 그 정도로 보이진 않는데 강동윤 선수가 어느덧 한국 나이로 30살이 됐어요. 네. 동안이에요. 아직도 그 10대 그 초반 중반의 모습이 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인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하셨잖아요. 좀 네.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이 두 선수 30대가 되고 어떤 점이 좀 바뀌었을까요? 키가 많이 컸어요. 30대에도 키가 컸나요? 30대요. 네. 30대 되고 나서 바뀐 것이 글쎄요. 키는 뭐 20대 다 컸고요. 사실. 30대가 돼서는 조금 더 뭔가 어른스러워졌다? 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 강동윤 선수 정말 얘기해 주신 대로 예전만큼 그 톡톡 튀는 인터뷰는 덜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 예전 그 톡톡 튀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저도요. 네, 조금 지금 그런 모습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바둑은 좌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는 진행, 자주 나오는 진행이었었고요. 네, 뭐 대개 이제 흑도 이어주지 않고 이어준다면 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한다면 이 다가갔을 때 이교환이 없을 때는 제격인데 이 활용을 당하면은 나중에 붙이는 수가 통렬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이어주는 것보다 띄워서 반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오늘 경기는 네, 윤준상 선수가 그 단조로운 그 흐름이 아닌 일단 이어주면서 좌변에서 전투를 구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어 보이네요. 좀 꾹 참은 느낌도 드는데 이게 네. 더 어지러워질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흑이 이은수로 이렇게 간다면 정석처럼 진행되는 변화가 있었어요. 서로 이제 좌변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은 글쎄 뭔가 백도 이곳을 방치하지 않고 계속 붙여서 둔다든지 계속 뭔가 둘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뛴다든지 흑도 이제 붙이는 수를 당하는 순간에 안형이 사라지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고요. 역시 이돌도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뭐 이러고 바로 붙여갈 수도 있습니다. 좌변에서의 수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뭐 좀 견실하게 둔다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차렷을 한다든지 띄어서 둔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같이 쫓아나가는 거죠. 자,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두 선수는 그동안 17번을 만났고요. 그중에 12대 5로 강동윤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9연패 중이라는 거 분명 까다로운 상대라는데 윤준상 선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좀 껄끄럽게 느껴졌던 걸까요? 글쎄요. 일단 이 연패라는 것이 좀 당하다 보면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좀 실력과 그 상대성을 떠나서 네. 연패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일단 심리적으로 많이 좀 위축이 되거든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윤준서 선수가 이제 힘이 좋은데 그 힘으로 압박하는 능력이 좋은데 강도현 선수가 그것을 좀 탈압박하는 받아치는 능력이 또 뛰어나서 그런 것에서 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의 기풍을 봤을 때 분명 부딪히는 포인트가 네. 공격과 타격일 것 같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윤준산 선수는 이제 공격을 상당히 즐겨하고 또 본인이 가장 또 잘하는 주 무기죠. 뭐 반대로 말하면은 강도현 선수는 이제 공격도 사실 되게 잘하긴 하는데요. 상당히 잘하긴 하는데 타계가 또 주무기입니다. 그런 윤준 선수의 파상 공세를 능히 좀 비껴나갈 수 있는 타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준 선수의 펀치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강도현 선수는 이교환을 하지 않았네요. 이 붙이지 않은 것은 이제 흙도 힘이 생기니까 뭔가 이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것을 좀 탈피하고 길을 뭐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면 뭐 내어주겠다. 그래서 좀 두텁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이진행은 뭐 싸움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좀 타협이죠. 이러고 백도 이제 이쪽을 붙여간다든지 한다면 충분히 들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는 이 교환, 이 활용이 정말 눈의 가시예요. 그만큼 이 붙임의 위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집도 다 부서지지만 이 전체가 이제 미생으로 뜨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문단속을 안 하고 돌아다니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반대로 이제 흑 입장에서는 이쪽 어깨에 짚는다든지 혹은 뭐 이쪽을 바짝 다가선다든지 이런 쪽에서는 또 메리트는 있어요. 그러나 당장 이제 이 한 점이 좀 위급하고 역시 이 붙임이 남아있는 만큼 살짝 흑이 기분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받아두기에는 발이 너무 느릴 것 같고요. 네, 받기에는 받는 자세가 잘 안 나와요. 자체 뭐 치받아서 두더라도 자체로 또 악수 교환이 있고 또 건너가는 것도 남아 있고 물론 입구자로 둔다면 일단 백은 손을 돌리겠죠. 네. 발빠르게 손을 돌리고 다른 곳으로 향할 겁니다. 아니면 그냥 붙여져 있다고 생각하고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거는 어떨까요? 이렇게요. 네, 한 칸이나 두 칸도 될까요? 이렇게요. 뭐 두 칸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붙여져 있다면 한 칸보다는 더 멀리 갈 수 있었는데 그 붙이는 교환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두 칸 사이가 좀 얇은 의미가 있고요. 네. 뭐 이런 좀 활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들여다보고 근데 여기 또 벽이 생기면 재차 붙여가는 것이 더 위력적으로 바뀝니다. 좀 달리 활용한다면 이제 어깨 짚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깨 짚고 뛰어든다든지 해서 기로 지키면 이제 뛰어나가고 차단한다면 기로 들어가서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구가 윤준상 길어지네요. 선수, 네, 고민이 길어지네요.
네, 만약 좌변을 받고 싶으면요. 하나 들여다보고 나서 입구자 하는 것이 이제 수순이죠. 그래야 백이 막았을 때 네. 이 찝는 교환은 백이 항상 할 수 있는 교환인데 이 교환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들여다보는 교환은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솔직한 방법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치받아서 둔다면 네. 그때 내려서 쓰고요. 아래로요. 네. 혹시 건너가는 것을 좀 방지하는 거죠. 뭔가 도망도 가면서 아래쪽 방어도 한 느낌이라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가요? 일석이조 같아요. 네. 되게 안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사실 이런 경우에 거의 이런 식으로 잘 안 두긴 하거든요. 치받아서. 치받아요. 글쎄요. 그 교환 진짜 하기 싫은 교환인데. 이게 앞서도 아래로 빠지면 다시 또 넘어가는 수가 있다 하셨잖아요. 네, 빠지고 나면은 뭐 가장 쉽게 입구자도 있지만 뭐 여기 붙여서 이렇게 건너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여기 붙였을 때 이렇게 빈 사각 두는 것은 뛴다든지 뭐 늘어둔다든지 하면은 자세가 워낙 이상하고요. 좀처럼 선택하기 힘든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백이 붙여서 넘어가는 것이 신경이 쓰였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아래로 빠져두면 뭐 여전히 넘어가는 수법은 남은 거고요. 그 다음 수로 어디를 두려는 걸까요? 글쎄요, 좀 잘 모르겠어요. 백은 뭐 빠져서 둘 가능성이 높은데 완벽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백은 좀 힘이 생긴 거죠. 아무래도 뿌리까지 내렸기 때문에 이한점에 대한 또 압박이 더해지고 있고요. 네. 사실 보통은 이런 형태에서는 입구자로 가는 게 더 탄력적이긴 한데요. 네. 입구자로 가는 것은 근데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흙의 위안이 되는 거죠. 그럼 기회로 다시 들어가서 타개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이쪽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빠져서 두는 것이 최강입니다. 만약 백이 빠졌을 때 흙이 귀를 정리시킨다면 네. 교환이 치받는 교환이 없어도 넘어갈 수가 있었고 지금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요. 예. 하나 교환 네. 차인데요. 이 교환이 없다면 백이 바로 건너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건너갔을 때 백이 더 집으로 이득이죠.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것보다요. 하지만 이 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치가 조금은 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백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손을 돌릴 겁니다. 아마 이쪽을 걸쳐 간다든지 3-3을 들어간다든지. 그러나 이런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네. 백 쪽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 자세가 워낙 괜찮아서. 좌변이 아까만큼 급하지는 않지만요. 네. 손을 돌립니까? 그냥 돌리는군요. 이제 가치 판단인 건데요. 여기 분명히 큰 자리긴 해요. 네. 분명히 큰 자리인데 강등훈 선수는 여기의 가치보다는 이 3-3의 가치가 더 크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이제 흑도 이제 선수를 뽑는다면 네. 물론 이쪽 우변으로 전개하는 것도 상당히 큰 자리지만 이렇게 건너가더라도 그래도 좌변이 그래도 꽤 깔끔하게 흙의 진영으로 만들어졌어요. 또 이런 진행이라면 충분히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막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선수로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방향의 차이 어떨까요? 윤준서 선수는 이제 여기 압박이 좋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뭐 당장 갈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이렇게 해놓고 둔다든지 네. 다른 곳에 둔다 하더라도 차후에 이제 상변 흙이 가져갈 수 있는 교두보가 이쪽으로 막았기 때문에 있거든요. 글쎄요. 일장일단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을 압박하고 싶다면요. 전지 조건이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좋지 않아요. 백이 늘어버렸을 때 백의 이한수가 오게 된다면 네. 이 건너갔을 때 위력이 더 커지거든요. 그럼 하나만 해두고 좌변을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이교환만 해두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백이 이쪽을 좀 갈라가면서 양쪽의 이한점과 이 석점에 대한 공격을 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좌변을 가고 싶다면 안 해두는 편이 더 나을까요? 네, 가만히 가는 것이 좀 급해지지 않은 의미가 있어요. 백이 이쪽을 간다고 했을 때 흑이 당장 이교환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좌변을 이제 넘어간다면 달리 교환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첫 스타트 신중합니다. 자, 곧 있으면 두 선수 모두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고요. 네, 최근에 이제 양하점 포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선수들이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의 형태도 이제 좌변의 형태가 평소와는 조금 이색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에 느는 경우가 많아요. 날일자로 두는 것보다 늘어서 좀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손을 돌리는 경우가 요즘에 특히 많습니다. 윤준상 선수 상변 갔어요. 같네요. 좀 근질근질하는 자리긴 한데 네. 일단 띄워둘 거예요. 아마 띄워서 네. 받을 텐데 백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느는 것과 침투가 맛보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윤준상 선수는 뭔가 입구자로 들여다본다든지 해서 조금 더 압박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상 선수의 힘이라면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냥 두기에는 여기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를 들여다봐서 네. 여기 들여다본 백은 이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넣는 것은 찔리는 자리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이 형태는 백이 좀 무너지거든요. 받아둬야겠네요. 그래서 이 교환을 아예 해버리고 넘는 것이 나중에 차후에 백이 들어왔을 때 이 교환이 좀 이득일 것 같아요. 네. 가는군요. 받아주면 그때 좌변을 간다는 거군요. 조금 더는 없나요? 여기서요. 욕심일까요? 뭐 이런 것까지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화낼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어떻게 화낼까요? 글쎄요, 어떻게 화를 해야 될지. 여기에 빠진다든지. 네. 빠지는 순간 이제 흑도 압박을 받기 때문에 네. 마음 놓고 이 백을 압박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체에 이거 들어가는 것이 선수면은 꽤나 위력적인데 백이 찔러두고 나서 손을 뺄 수가 있어요. 끊는 게 안 되죠. 선수 아니죠? 네, 옆으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좀 심해 보입니다. 중앙이네요. 이 손은 약간 이수 자체의 가치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수로 인해서 뭐 상변도 지키고 뭐 좌변에도 응원을 하겠다.
약간 그런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뭐 막았을 때 이후에 입구자를 당하면 좀 백이 압박을 심하게 느끼거든요. 자칫 사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좀 염두한 수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백도 나가서 끊는다던가 화내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날일자로 비껴나가는 것이 행마죠. 끊는다면 여기 뚫어버렸을 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왔기 때문에 점점 이 빠지는 수의 위력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은 여기 이쪽 받는 것이 네. 네, 상당히 급해 보입니다. 뭐 이쪽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지킨다면 빠지는 것이 거의 선수예요. 네, 좌변을 넘어갔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상변에 백이 들어간다고 해도 흙을 좀 공격하는 느낌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윤준서 선수의 생각이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교환 그리고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변 쪽에서의 전투가 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곳은 두어야 되고 이런 활용들은 나중 가면 백이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도 네. 들어가야죠. 모자 맞게 되면 네, 타기는 어렵지 않은 건가요? 여기요. 딱 일감이죠. 여기 가고 싶은 자리인데 여기 이제 짚는 수가 이 약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네. 한 칸 뛰기만 하더라도 너무 자연스럽게 갈림을 당합니다. 차후에 여기 붙이는 것도 노릴 수 있고 이 돌이 좀 무거운 의미가 있어서 네. 아마 강대호 선수는 이 짚어가는 그림을 좀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수로는 이런 곳 뛰는 게 사실은 안정적인 수법이긴 해요. 저라면 이런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윤준서 선수의 기풍 자체가 워낙 공격적이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쉬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교환을 하면서 탈출한다면 차후에 여기 아예 끊어버린 거 노리겠다. 네. 오히려 좀 공격적인 그런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공격을 통해서 날일자로 나왔던 자리를 차단까지 보겠다. 그럼 좌상은 안역이 나 있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좌상이요. 그게 뭐, 중요할 네. 것 같네요. 끊기더라도 백이 뭐 살 수는 있어요. 충분히 뭐 이쪽 귀만 꼽으려도 살아있는 형태인데 근데 후수로 살아야 된다면 선수로 이곳을 끊긴다면 그것은 백도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당장 끊어온다면 네. 백도 화낼 거예요 아마. 끊고 나서 밀어버려서 이쪽 5점도 지금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를 밀리는 순간 이쪽이 다 막혀 있어요. 이미 흙이 잃을 거 다 잃고 나서 전투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흙도 당장 끊어가는 것은 무리로 보여지고요. 뭐 뛴다면 뭐 이런 식으로 입구자로 행마한다든지 그래서 막는 것과 끊는 것을 맛보기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좀 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중앙을 나감에 있어서도 백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네, 백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한 발 더 빨리 나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나중에 달렸을 때 차후에 여기 들여다보는 약점이 노출됩니다. 예. 여기를 당하는 순간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처럼 한 칸 뛰는 게 견실한 행마긴 하죠. 그리고 이런 교환을 하고 나서 끊어갈 수는 있는데 네. 뭐 강대현 선수는 뭐 받아두어서 진행시키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예상되는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의 최강수는 여기서 붙여가는 거예요. 반대쪽을요. 네, 이 석점과 이 한 점을 끊어가면서 역습을 하는 건데
흑도 이쪽 기댈 곳이 있어서 네, 전투를 흑도 진행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백이 지금 최강으로 끊어갈 수 있을지는 네. 백도 모험이 되겠습니다. 졸기를 사용하는 편을 선택을 합니다. 네, 지금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강동윤 선수가 초읽기를 사용을 했고요. 그럼 얘기해 주신 대로 붙이는 수도 그 생각 범위 안에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최강수기 때문에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끊기더라도 네. 사실 이곳이 선수성이라서 30초, 하나, 백이 손을 돌리더라도 당장 잡힌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5, 6, 7, 8, 9. 아, 그곳을요? 네, 선수로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죠. 뭐 이것은 원래 백이 권리였기 때문에 크게 네. 의미는 없습니다. 뭐 차단이 되고 난 이후에도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건가요? 강도현 선수 생각은 이제 차단되고 나서 호구를 친다면 받지 않고 이 들여다보는 역습을 가할까봐 먼저 해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네. 이렇게 끊기는 장면에서 이 교환이 없는 상황이라면 백이 호구를 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역습을 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확실히 해두겠다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고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뭐 이쪽 약점을 지키겠다 그런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8, 9. 밀어서 중앙을 움직이는데요. 네, 초반에 정말 두 선수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고요. 네. 상변부터 시작된 전투가 아마 한동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먼저 공격해갔던 쪽은 흑인 윤준상 선수 쪽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윤준상의 공격, 강동윤의 타계로 이어지는 바둑인데요. 전반기를 4승 3패로 마친 두 팀이 만났습니다. 킥스와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잠시 뒤에 함께 하시죠. 자, 8라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한국물가정보 킥스, 강동윤 윤준상 선수의 지명 맞대결인데요. 네, 지금 윤준상 선수가 끊어오자 네. 역시 예상대로 흘러갔어요. 네, 교환하라고 사실 이수로 조금 더 강하게 뭐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받아두었고요. 일단 이 수로 인해서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백은. 다만 백이 이쪽을 쉬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쪽 진출이 가능해졌죠. 네. 자연스럽게 이돌과 이돌을 갈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조금 흑 쪽이 좋은 거 아니냐라는 평가이기는 한데요. 아, 이제서야 붙이는군요. 네, 이쪽 밀어둔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네. 힘이 생겼거든요. 그것을 좀 믿고 좀 끊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흑이 반발하면요. 이렇게요. 예, 네, 이제 못 끊어야죠. 늘고요. 는다면 뭐 같이 밀어간다든지. 받아줘도 축이나 장문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계속 밀 겁니다 아마. 머리와 이쪽을 백이 한 수 더 두면 이제 갇히기 때문에 백도 이제 충분히 싸울 수 있어 보이고요. 아, 전체를 보는 거군요. 네. 이렇게 늘어도 사실 흑의 형태가 뭐 네.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네, 이러고 뛰어간다면 이것도 백이 싸울 만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흑은 네. 직접적인 싸움보다 뭔가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뭔가 틀어 막을 수가 있는 그림이 나온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얼핏 보면은 막혀 보이지만 그래서 여기를 끊고 막는다면 이 두 점이 잡히거든요. 이것이 과연
뭐 이렇게 처리해서 흙이 괜찮은 것인지 그런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막았을 때 백의 최강은 역시 여기를 끊고 나서 네. 젖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수일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이 그림이라면 오히려 흙 쪽이 좀 급해 보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준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좀 영리한 뭐 밀어서 더 힘을 기른다든지 그런 수법이 나아 보이거든요. 네, 지금 이것도 괜찮아요. 뭔가 뭐 젖혀서 두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젖히면은 백은 따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백은 이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잡아야 하고요. 네. 또 이어서 이제 이 한 점은 좀 가볍게 처리하고 그 우변 쪽을 가져가는 그림을 그릴 겁니다. 백이 예를 들어서 는다면 이런 식으로 벌려서요. 백도 이제 이 그림은 좀 불만이라서 뭔가 우변 쪽까지 버티는 그런 수법이 없는지 봐야 네.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젖히는 그림으로 흘러갑니다. 네, 끊어 잡는 한 수고요. 지금도 뭐 우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앙도 서로 계속 노리고 있는 건가요? 네, 중앙도 백이 든다든지 흙이 뭐 반격을 한다든지 한 수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자리라서 분명 이 싸움과 이 중앙 쪽의 공방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있고 백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네. 흙이 다시 뛰는 것이 거의 선수예요. 받아야 되나요? 네, 예를 들어 중앙으로 간다면 늘어서 귀가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만이죠. 그래서 받는다면 그때 뭐 전투를 벌인다든지 네. 근데 백이 여기서 그렇다고 네, 좀 뭐 받을 수는 없어요. 기세입니다. 가네요. 네. 이봐도 보니까 시종일관 싸우다 끝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상변부터 시작돼서 우변으로 번졌잖아요. 우상으로 번졌는데 아직 여기도 백이 네. 지금 약한 돌이고 이 흙도 지금 미생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한가하게 다른 곳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여유가 양 선수 모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 쟁탈을 하기 위한 그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뭐 바둑이 상변 쪽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사실 눈치로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바둑 도통 어떤 분위기인 건지 느껴지지가 않아서 몰랐거든요. 그만큼 이 두 선수가 이런 진흙탕 싸움을 상당히 즐겨합니다. 잘하고요. 지금 정리가 다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미생인 돌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더 좋은 힘을 발휘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네. 역시 나오는군요. 이런 붙여가는 선택을 하는 게 상당히 지금 용기가 필요한 수법인데 윤준 선수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네. 이러니까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뜻인 거예요? 일단은 이 봉쇄를 안 당하겠다. 뭐 예를 들어 백이 한 수 더 오게 된다면 봉쇄 당하니까 안에서 살더라도 두고 산다 그런 생각이고요. 네. 글쎄요, 일단 백도 젖혀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뭐 흐름을 구하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늘어서 교환을 시켰어요? 는 것은 이제 아까는 젖혀서 이렇게 쏙 빠져나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리 차단하는 그런 선택이고요. 흙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막는다면 백이 최강으로 된다면 이렇게 젖혀서 진행시킬 수 있어요. 끊는 것은 네. 포고 치거나 있거나 했을 때 흙이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두기에는 네. 좀 느는 아쉬워요. 자세가 좀 불만이긴 하거든요.
젖혀갔고요. 아까 상변의 한 칸까지는 선수라고 하셨어요. 네. 한 칸 말고는 없나요? 선수되는 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늘었을 때 네. 여기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형태예요. 여기를 먹여쳐서. 그러니까 이쪽 당장은 백이 연결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돌이 온다면 네. 네, 선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단이 됐을 때 백도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고, 근데 또 막상 이 중앙 부분에서 먼저 싸워가다가 크기가 키워지면 네. 우상은 중요하지 않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행마 하나하나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아, 윤준서 선수가 정말 좀 하기 싫은 교환인데 탈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네, 그렇게 판단을 했네요. 그나마 이제 붙이는 수가 선택된다면 일리는 있습니다. 네. 만약에 뒤로 가야 된다면 막아서 이거는 자세가 그래도 그럴싸해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찌르고 나서 글쎄 여기서 뚫는 선택을 한다면 일단은 꽤 뚫렸거든요. 이 뒤로 가는 것은 이거는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고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우변 네. 먼저. 네, 또 여기서 더 강하게 밀어간다든지 네. 는다든지 뭔가 그런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윤준 선수는 붙여갔고요. 네, 공은 일단 강대훈 선수에게 넘어갔죠. 뒤로 그냥 받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받아줄 수도 있어요. 받고 나서 전개를 한다면 무난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타협이고요. 네. 흑도 지금 나온 자세가 괜찮아서 네, 둘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찌르고 싶은 뭔가 생각이 막 들거든요. 네. 자, 초읽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교환만 해놓고 나서 잡더라도 이게 조금은 더 나아 보여요. 이 호구 자세로 막히는 것보다 뭐 늘고 나서 잡더라도 이 공배가 꽉 막혀 있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더라도 뭐 나가서 끊는 교환이 되어 있다면 네, 조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그냥 뒀나요? 받아두네요. 그렇다면 흑은 이제 꽉 막아둘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굴복을 시킬 수 있다면 괜찮은데 이건 여기가 선수라서 나갑니다. 이건요. 나가고 막는 순간에 네, 이거 더 이상 백이 진행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끊는 수는 안 되죠, 백이. 그렇다면 더 이상의 추궁은 없고 백도 이제 벌려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됐습니다. 30초. 하나, 둘, 이런 자리가 조금 신경이 나중에 쓰일 수가 있겠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물론 뭐 당장 응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지금 하나 응수 타진해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 뭐 이렇게 받는 것은 저침이 있거든요. 뭐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거는 너무 당했어요. 안영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네,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고요. 그럼 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받기에는 다가왔을 때 네. 너무 기분이 나쁘거든요.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계속해서 이쪽을 뭔가 노릴 거예요. 근데 뭔가 먼저 물어봤으면 그러니까 이 백이 이렇게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있는다든지 네. 잡는다든지 할 텐데 좀 가치가 좀 줄어들죠. 여기를 당장 둘 필요가 없는 의미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자, 그럼 이제는 뭐 진행되다 말았던 좌변으로 다시 넘어갈까요?
자변으로 두거나 아니면 젖혀서 뭐 진행을 시킨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할 수 있고요. 중앙을 밀어서. 네, 이렇게 이제는 우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요한이 글쎄요, 꼭 득인지 날짜를 당하는 것이 좀 기분이 나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 우변에는 조금 그래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게 눌러 막히는 자세가 두텁긴 하거든요. 하나, 둘, 셋, 그것 싫으면 계속 밀어야 돼요. 예. 다섯, 계속 밀어서 이쪽은 좀 악영향을 계속 미치는데 아홉, 이쪽 힘을 실으면서 차후의 이돌에 대한 공격을 노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좌측의 백을 살리게 되면 흑도 미생이네요. 네, 그렇죠. 바둑 5대 5랍니다. 네, 그만큼 팽팽해 보이고요. 어느 한 선수가 좀 확실하게 득점한 느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중앙 역시 밀어주네요. 흑도 우변에 먼저 뭔가를 하기에는 네, 중앙이 좀 아플까요? 역시 급소는 여기인데 근데 백이 이렇게 받는 것이 그래도 가능해요. 물론 당장 머리를 때릴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받는다면 그러니까 이 돌이 둘, 그냥 탈출은 안 됩니다. 셋, 다섯, 단수 치고 이어도 이제 끊기는 형태라서 네. 여덟, 나중에 흑은 이제 이 자리보다는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이곳을 둬서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해서 네. 네, 좀 받으며 이제 건너가서 네, 완전 뿌리를 빼앗는 공격이 필요합니다. 치받고 넘어가는 정도인가 했는데 이 선으로 빠지는 수가 있군요. 네, 물론 뭐 치받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30초. 하나, 둘, 그리고 넷, 이게 아래로 붙이더라도 젖혀서 한 점을 잡는다면 여덟, 아홉, 역시 이쪽 잡는 것과 넘는 것이 맛보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변에 좀 세게 압박을 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변을 받게 되면 좌측은 흑이 먼저 공격하는 그림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주도권을 흑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30초. 하나, 근데 둘, 방치하기도 뭔가 좀 넷, 엷어서 여섯, 일곱, 글쎄요, 지금의 한 수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좀 강하게 붙여왔어요. 둘 때마다 바뀌는군요. 네,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이게 혹시? 반발을 예. 혹시 하면 이게 다 눌러 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쪽에 좀 끊기면 축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여기 약점이 있어서 넷, 다섯, 여섯, 아마 이렇게 끊어가면은 강도현 선수는 뭐 아홉, 싸우기보다 두 번 남았습니다. 뭔가 활용을 통해서 정리 선수로 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근데 확실하게 선수로 살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냥 손을 빼버립니까? 이렇게만 해두고요. 네, 뭐 이쪽 침투 지금은 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네. 늘기만 하더라도 잡는 것과 이쪽 두 점 잡는 것이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차단해도 되겠고요. 지금 네. 건너가는 게 사라졌죠. 아니면 치받고 끊는 수는 없나요? 여섯, 이렇게요. 일곱, 여덟, 이거는 오, 끊겠다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끊으면 여기 늘어서 두었을 때 네. 받아야 되잖아요. 네. 여기 단수 치고 막으면 잡힙니다, 두 점이. 윤준 선수는 글쎄 아예 여기를 파고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여지는데 네. 글쎄 좋은 작전으로 느껴지진 않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30초. 이수 여기까지 끊는 게 가능해야 말이 되는데요. 다섯, 여섯, 글쎄 여기 상당히 급해 보이거든요. 아홉. 일단 젖히겠다는 생각인데 네. 강동 선수도 최강으로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여기서 또 뭔가 싸움이 일단락 됐다 싶으니까 또 한 번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지금 뭐 버티고 화내고가 연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젖혀서 두었는데 네. 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치고 고쳐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흙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셋, 일단 뭐 끊어가는 것부터 보고 싶기는 네. 하네요. 흙도 뭐 여기를 끊어버려서 전체와 싸워야지. 아, 못 갔어요. 네. 어차피 젖히겠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흙이 안 늘 순 없거든요. 젖히고 결국 이 싸움으로 보여져요 지금. 네. 이 싸움은 좀 다르지 않나요? 여기에 늘고 네. 뚫어가는 것이 지금 당장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치고 씌우면은 장문에 걸립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후퇴할 순 없어요. 그렇다면은 젖힐 때 그냥 여기 젖혀서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늘어서 진행시킨다면 여기 그래도 뚫린 게 좀 아프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 귀를 내어주고 우변을 취하기에는 좀 많이 당한 그림일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밀고 나서 잡으면요. 네. 문제는 여기 막히는 것까지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손을 빼면은 이쪽 젖히고 나서 막으면 30초. 하나, 둘, 이건 흙이 잡은 형태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여섯, 일곱.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은 윤준 선수 머릿속에 절대 없을 겁니다. 아마 하나 더 밀고 나서 여기를 끊으면 끊었지 네. 이 넉점 잡고 마무리할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 전체를 잡을 생각 그런 작전 그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뭐 무시무시한 그림을 그리고 있군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어쩔 수 없는 기세인데 네. 지금 윤준서 선수의 작전은 네, 단 한 가지죠. 드러났습니다. 백도 안 뚫을 순 없겠죠? 네, 여기서 글쎄 후퇴 정말 냉정한 선택인데 근데 여기 뿌리까지 다 잃어서 그리고 집이 꽤 크게 형성이 됐죠. 그럴 순 없을 것 나갔고요. 같아요. 네, 지금 끊어가죠. 정말 나오는군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흙이 여기까지 밀고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안형이 충분합니다. 살아있는 형태고 이 끊어가면서 이 석점과 즉 전체 양곤바로 몰아가겠다. 네,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이런 또 전투 그리고 공격하는 그런 구도가 윤준서 선수가 가장 잘하는 또 분야예요. 네, 전매 특허죠. 아, 본격적으로 이거는 노타임으로 갑니다. 네, 공격과 타겟 싸움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주 종목인데요, 서로의 공격과 타겟. 네. 근데 일단 좀 위험해 보이긴 해요. 여기까지 안 나갈 순 없는데 네. 흙이 늘었을 때 이렇게 둔다면 당장 이렇게 끊어가는 것은 여기를 끊겼을 때 뭐 따면 이렇게 뒤로 쳐서 잡히잖아요. 네. 흙이요. 당장은 안 되는데 흙이 여기 꼬부렸을 때가 문제예요. 꼬부렸을 때 늦추는 순간에는 이 수가 이제 성립합니다. 네. 백도 늦출 수는 없고 젖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또 안 되는 건가요? 네, 끊으면 늘고 여기가 다 들어도 당장은 그래도 견뎌낼 수는 있어요. 아까와 같은 형태가 된다면
혹시나 이쪽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견딜 수는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패인 그림도 아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그 흑입장에서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일단 이 끊는 교환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냥 젖히고 막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끊어가는 수법은 있는데 네. 그 모양이 좀 좋지가 않아서 여기 끊기는 게 좀 통렬하거든요. 물론 이제 나와서 머리를 내민다면 이쪽은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변이 고스란히 백진형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흑도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덟, 아홉, 그래서 음. 꼽으려 가지 못하고 한 칸 띄어서 쫓아가겠다 네. 그런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중앙 받으면 그때는 귀 쪽을 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을래 물어보는 거죠.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 칸 띄어야 되는데 이제 이돌이 생기는 순간에 붙이는 수가 생기죠. 왜냐면은 이거는 100이 안 돼요. 네, 이 형태가 되었을 때 이제 호구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0초. 하나, 가능해지고요. 네. 그것이 싫어서 방비하기 위해서 치받는 것은 따라 나가서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죠. 네. 정말 이 수밖에는 없는 거군요. 네, 지금 정말 백입장에서 하기 싫은 교환인데 끊기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나가겠죠. 일단 주도권은 윤준선 선수가 쥐었습니다. 네. 자, 여전히 도망을 가야 하는 입장이고요. 네, 가야죠. 여기서 뭐 계속 쉬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 하나 둬서요. 교환을 시키는 것이 뭐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받지 않고 뭐 도망간다면 이런 곳을 맞는 순간에 되게 집으로도 사는 것도 문제긴 한데 집으로도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여전히 여기 잡히는 것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급하게 갈 거 없이 둘, 한 템포 쉬어가더라도 다섯, 괜찮아 보입니다. 일곱, 조금 더 압박하는 쪽을 선택했네요. 아까보다 100이 받기가 어려워지는 건가요? 뭐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되는데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선수가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갈라지는 것이 꽤나 통렬하거든요. 여기가 선수가 된다면 글쎄요. 된다고 하더라도 득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막히는 것이 그래도 한 수 가치가 있거든요. 넷, 다섯, 여기 그냥 날짜에 두더라도 이렇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지금 붙였어요? 막으면 끊는다는 건가요? 끊는다는 거겠죠? 굉장히 흔들린 착수였었거든요. 근데 형태상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늘어만 두더라도 네. 하나,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잡을 수는 있어요. 잡을 수 있는데 넷, 다섯, 다당하면서 이게 상당히 두터워지잖아요. 두터워진다는 것은 저 공격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뜻이 되거든요. 일단은 실내로 버티고 두겠다는 건가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렇게 받고 나서 흙에 이렇게 받는 다음에 여기 막아서 두는 것이 글쎄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수 두고 난 이후에 바로 나오지는 못하네요. 조금은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애초에 더 잘 됐죠. 여기 날일자를 갔을 때 이렇게 붙여서 젖힘을 당한 격이라서 그게 더 잘 된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와서 안 끊기도 좀 무색해지는데 아홉, 네, 끊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뒤로 가는 거는 있더라도 그냥 악수라서 끊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흑은 뭐 가만히 늘어두더라도 두텁게 처리가 돼요. 물론 백이 여기를 좀 두면서 버티는 것이 있긴 한데요. 받으면 뭐 는다든지 해서 네. 뭐 여기를 그냥 단순하게 안 막히는 거죠. 막으면 뭐 띄어서 버틴다든지 넷, 다섯, 이런 귀는 수법이 문제가 없군요. 네, 여기가 이런 형태가 돼서요. 네, 돌려치는 거 돌려쳐도 근데 끝난 게 막상 아니네요. 견디면 네, 패인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거죠? 네 이거 펜데 이건 펜은 백이 하기 쉽진 않겠죠. 윤준 선수는 쉽게 정리할 생각으로 보여지네요. 좀 더 욕심내지 않고 그냥 치고 있겠다. 마지막 하나, 여기까지. 셋, 넷, 다섯, 이거는 근데 여섯, 또 좀 얇아지거든요. 치고 있는 순간에. 아홉, 글쎄요, 근데 치고 있는 정도라면 네.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까지 다 선수였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설마 여기서 뭐 엄청난 강수가 숨어 있진 않겠죠? 여기서요? 최강은 뭐 느는 수인데 네. 늘어볼까요? 마지막 하나, 둘, 설마요? 셋, 여기를 치면 꼭 여섯, 여기 다 버티겠다는 생각이 여덟, 네, 거기까지는 아니네요. 네. 근데 지금도 강수를 둔 건 맞아요. 어차피 이수도요? 늘었을 때 예. 밀었을 때요. 이게 이어서 들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젖혀가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형태가 생각보다 백이 수가 별로 없어서 마지막 뭐 찌고 나서 뭔가를 먼저 끊어가기가 어려워요 지금. 넷, 아, 바로 단수가 되는 형태네요. 네. 여덟, 아홉, 여기서 승부 보겠다는 생각이네요. 지금 두 선수 모두. 방금 저희가 그려봤던 그림이 어떻게 나왔던 거였죠? 젖힌 그림이었는데요. 지금요. 네. 여기를 끊는 것이 냉정해 보입니다. 끊고 나서 때린다면 네. 여기를 쳐서 버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패를 먼저 하고 나서 이런 곳에 패감을 쓰면서요. 네. 마지막 하나, 네, 이을 수밖에 없고 찔러가면 중앙이 여섯, 네, 찔러가도 아마 여덟, 자체로 제압된 거 맞나요? 글쎄 이 정도라면 타협인데 네. 이어야 되는데 여기 따내는 게 선수가 들어서 지켜야 돼요. 또 잡아낼 수는 있어 타협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네. 타협이 된다면 글쎄 집을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거의 뭐 타협의 길이 그려지는 건가요? 마지막 윤준서 선수는 타협할 생각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아까처럼 뭐 살려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포획을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살벌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강동윤, 윤준상 선수의 대국입니다.